광장을 지배한 반탄, 탄핵 반다죠. 반탄, 광장을 지배한 반탄, 타락한 진보 헤게모니에 대한 거부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보시는 영상 왼쪽이 이제 이른바 반탄 집회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예, 저게 이제 광화문인데요. 광화문에 저것이 이제 항공 차량이 이제 쭉 드론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광화문 방향에서 저기 시청을 지나가죠. 예, 이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는 이제 풀로 이제 촬영이 되는데 시청을 지나서 저기 그 서울역까지 쭉 이어진 행렬을 다 촬영하지 못하는 게 드론 이제 비행 금지에 걸려서 촬영을 다 못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끝까지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죠. 오른쪽은 탄핵 찬성 집회입니다. 감히 광화문까지는 오지 못하고 안국동 주변에서 열렸죠. 안국동 주변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경찰 추산이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 집회가 65,000명입니다. 경찰 공식 추계가 65,000명. 그리고 여의도 집회가 55,000명. 그래서 12만 명으로 경찰이 공식 추산을 했습니다. 1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탄핵 찬성 주력 집회, 안국동 집회는 경찰 추산으로 18,000명, 18,000명이었어요. 이게 뭐 2만 명이 안 되니까 6분의 1이 안 되는 그런 수치죠. 찬탄 집회는 야권의 총동원력이 내려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3.1절 집회 하루 전날 2월 28일 날 페이스북에 뭐 굉장히 이게 선동하는 걸 올렸습니다. 안국동으로 모여주세요. 그래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뭐 이런 걸 올렸고, 그 다음날 3.1절 집회 당일날도 또 올렸어요. 광장의 함성이 답입니다. 광장의 함성이 답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야권 5당, 5개 당이 연대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18,000명. 탄핵 반대 집회의 6분의 1이 채 안 되는 18,000명. 그럼 그 많은 보수는 왜 광장에 집회를 했을까? 이게 2월 1일부터입니다. 2월 1일부터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쭉 열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하고 이제 뭐 여기 저희 기독교 이제 보수 기독교가 주체가 된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열었는데, 부산을 2월 1일 날 시작으로 해서 13,000명이 운집을 했고요. 그때도 부산역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운집한 것이 역대급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2월 8일입니다. 동대구역인가요? 네, 동대구역에서 2월 8일인데 이때는 경찰 추산입니다. 다. 52,000명, 1987 체제 이후로 뭐 최대 인파라고 그러던가, 하여간 그렇게 모였던 거라고 경찰이 추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광주 집회, 금남로 집회인데, 이 금남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찬탄 집회와 반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찬탄 집회가 이른바 소위 그 진보의 텃밭, 민주당의 이제 텃밭, 앞마당이라고 하는 전라도에서도 15,000명 정도가 모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탄 집회가 3만 명가량이 모였다. 그래서 굉장히 뉴스에 많이 올랐죠. 2월 22일 대전 집회, 대전역 집회인데 17,000명, 대전역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최대 인파였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인 3월 1일 날 3.1절 집회 때 광화문 65,000, 그리고 여의도 50,000 앞에서 12만 명이 모였던 역대급 도원 기록을 세운 것이었다.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말하자면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외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위에 게 탄핵 기각 반대죠. 밑에 게 탄핵 인용 찬성인데 45대 52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 전국 지표사 MBS인데 38대 54, 미더리서치가 43대 53, 한국갤럽이 35대 59. 그래서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전부 5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인용이죠. 그 탄핵 기각은 35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대 5.5 정도의 비율, 아니면 뭐 40대 55의 비율 정도로 탄핵 기각대 탄핵 인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 찬성이 80% 내외였어요. 그리고 탄핵 기각이 10%가 채 들락말락.
그때와 비교하면 상대백화 같은 변화죠. 오랫동안 진보 헤게모니 시대가 있었습니다. 1980년도 광주민주화운동, 그때 무력으로 유혈 진압을 하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끝나가기 직전에 전두환이 이제 체육관에서 선거를 했던 이제 체육관 선거, 헌법을 지키겠다 호언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보물처럼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났죠. 6월 항쟁이 위구 선언을 이끌어냈죠.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뭐 많은 이제 열사들도 나왔고 숨진 사람들도 나왔고, 그런 민주화 시대를 열었던 소위 지금의 86세대, 그 당시는 386이었고 286이었고 지금은 이제 586, 686이 된 이 86세대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나는 그래 산업화에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민주화에는 기여하지 못했지, 이런 부채의식, 죄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진보 헤게모니 시대가 팽배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남아서 그 사회 변혁 과정에서 보수가 진보의 이제 보조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눅들이고 기 죽었던 보수가 그런데 어느 순간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깨어나기 시작한 첫 시도는 이제 박근혜 때 이제였던 거였는데, 그때는 사실은 미완의 프로젝트로 끝났죠. 보수 정체성 찾기 미완의 프로젝트로 끝났던 건데, 그때 왜냐하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다 묻혔죠, 모든 것이. 보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제 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86 운동권 출신 기득 권력의 타락, 그리고 문재인, 조국, 이재명, 문조명입니다. 문조명으로 이어지는 진보 정치권의 무능, 부패, 비호감, 사법 리스크를 확인하면서부터입니다. 보수에게 문조명은 과거의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민주화운동에 내가 기여하지 못했던 트라우마, 그리고 부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존재들이었어요. 식물성 보수에서 동물성 보수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2주에 한 번씩 문화일보 한겨면에 쓰는 허민의 정치카페에서 쓴 글 일부 내용입니다. 박근혜 때는 사실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서 단죄했잖아요. 이것을 수사를 하게 해서 대법원에서 단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통진당, 통합진보당, 이거 종북 좌파의 본산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서 결국 위헌정당 심판을 이끌어냈어요. 이런 식으로 열심히 투쟁했는데 결국 뭡니까? 이게 소위 이 좌파, 소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수 일부 세력과 탄핵 연대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과와 성과들, 소위 보수 정체성 찾기의 성과들이 묻혀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해서 다시 그 보수 정체성 찾기가 살아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 됐다 못했다라고 하는 걸 떠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왜 했지? 왜 했어? 민주당이 저렇게 의정폭주를 했구나. 입법 독재를 했네. 29명 고위공직자를 줄탄핵을 했어? 대통령까지 탄핵을 했어? 물론 계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저게 탄핵까지 갈 일이야? 이게 동맹 세력과 이게 중국을 흠모하는 세력, 또 북한에 대한 저자세를 계속 구사했던 세력 간에 이게 체제전쟁적 성격이 있었네. 이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 unintended consequence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수 의석을 가진 정말 이 다수파의 이게 뭐랄까, 이게 횡포, 다수의 폭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해준, 이런 것들 때문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로 87년대 6월 항쟁으로 87년 체제가 들어서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이 구체제, 앙샹 레짐 속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가던 보수가 문조명의 이 말하자면 갑질, 문조명의 부패, 이 타락에 의해서 깨어나고, 그래 부채의식을 덜어줬네. 그리고 윤석열 계엄과 탄핵에 의해서 또한 깨어난 거예요. 멜로스의 교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멜로스 섬이라고 하는, 이게 그 아테네와 이제 파르타의 강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이게 타키르데스의 함정인데, 그래서 멜로스 섬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도시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냐 마냐,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이제 멜로스의 우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교훈이 뭐냐면, 멜로스인들이 나중에 이제 아테네에 합병이 되면서 흡수가 되면서 탄식을 하죠. 강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약자는 해야 할 모든 고통을 감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보수는 여태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강자, 즉 좌파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보수는 약자였어요. 진보 헤게모니 시대 보수는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감내했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전국 그리고 계엄 이후의 전국 속에서 보수는 드디어 잃어버렸던 보수의 정체성 찾기 운동 프로젝트에 다시 돌입했다. 미아원의 정체성 확립 프로젝트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보수의 광장의 집결, 광장으로의 보수 집결은 바로 진보 헤게모니 시대에 대한 위대한 거부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